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제 조선일보에 영화관에 음식물을 반입하는 문제에 대한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잠시 짧게 더했더만은 한 젊은 분이 세 가지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정위가 이미 외부 음식물 반입을 허용했기 때문에 주인장이 극장 주인이죠. 극장 주인장이 음식물을 반입을 그냥 허가하면은 안에서 먹든 밖에서 먹든 음식물 종류가 뭐든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하나 지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가 당구장에서 짜장면을 먹는 거하고 담배를 피우는 것이 뭐가 차이가 나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그런 주장을 펼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영화관에 음식물을 반입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가 긍정적인 답신을 한 것은 아마 경제적으로 독과점에 대한 부분을 허용했기 때문일 겁니다. 예를 들면 독점적으로 팝콘과 마실 것을 극장만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고려했을 것입니다. 충분히 긍정적인 그런 답변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영화관 안에서 완전하게 음식물을 먹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수익의 한 8, 90% 정도가 팝콘과 음료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극장주의 수입도 고려를 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문건으로 정리된 법 조항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람들은 내부적으로 상식이나 통념 같은 것을 가질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냄새가 나거나 소리가 나는 그런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내 권리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권리도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고 또 부모로부터 이야기를 듣죠. 일본인들이 아이를 키울 때 흔히 이야기하는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라는 것은 한 사람이 어떤 장소에 있든 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심리적이라든지 물질적인 부담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모들이 일찍부터 그런 교육을 아마 시킬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글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극장 안에서 영화를 감상할 때 인간이라면 무엇을 지켜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죠. 꼭 법 조문을 가지고 강제하지 않더라도 제 생각은 이 양식으로 밀어볼 때 내가 음식물을 먹는 즐거움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영화를 보는 즐거움, 영화라는 것은 몰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몰입을 하기 위해서 또 영화관에 가가지고 그 사운드라든지 영상의 아주 멋진 부분을 돈을 지불하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 조항이 어떻든 관계없이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화관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팝콘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조용하게 먹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고, 다른 음식은 소리가 나거나 냄새가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 바깥에서 먹고 들어오는 것이 성인 남자들하면 반드시, 성인 여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일종의 규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양식도 제각각 해석하기는데 아주 익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맡겨놔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은 극장주가 극장주가 고객들을 보호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극장 주인이 내규를 만들어야 되죠. 극장 안에서는 팝콘과 청량음료와 이런 것을 먹을 수 있지만 이런 것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내규, 일종의 행동 수칙, 코드 오브 컨덕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게시를 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사람들에게 요구를 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음식물을 먹는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고객과 그 다음에 영악 감상에 몰입하려고 하는 그런 고객들의 이익의 충돌이라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식물을 안에서 먹느냐 부분까지 행정관청이 이렇게 개입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그냥 민주주의라면 내가 원하면 내가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고급 레스토랑이라든지 아니면 서구를 가더라도 예를 들면은 뭐 클래식을 듣는다 이렇게 하면 드레스 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장소에서는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된다든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사회고 민주사회는 아니죠. 어떤 장소에는 지켜야 될 원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것을 어디서 가장 많이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거 하니까 왜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돈을 쓰지 않느냐. 얼마 전에 집사람하고 이 서울 근교에 가까운데 좀 알려진 장소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 마을 같으면은 마을이 회비채를 운영해 가지고 마을의 집의 어떤 컬러라든지 높이라든지 그 다음에 걸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좀 통일을 하면은 아름답겠죠. 수십 년이 된 그런 관광지가 조악하기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조악하다는 이야기죠. 사람이라는 것은 먹고 마시는 데서 즐거움 누리지만 보는 데서도 즐거움을 많이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볼 때는 마을 같으면은 마을에 오는 관광객을 위해 가지고 그 마을의 어떤 건축물이 지켜야 될 원칙 같은 부분들을 내규로 만들어서 그걸 집행할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지금 강남역 사거리 같은 데를 가면은 간판이 정비돼서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간판을 하게 하면 그게 유지가 될 수 있었겠냐 이야기죠. 늦게라도 사람들이 간판이라는 것이 굉장히 미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판단하니까 정비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죠. 민주주의 사회는 내가 원하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공통의 이익을 위해서는 내규를 만들고 내규를 지키도록 강제하고 또 내규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의 상식이나 양식이나 통념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이 많아야겠죠.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남이 피해가 되든 관계없이 그냥 하는 것이 바로 내 권리고 내 의무이고 내 특혜이고 그것은 아니죠. 정말 일본인들이 어린 시절부터 가리키는 남한테 폐를 끼치지 말라. 그것이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유지할 수 있는 멋진 방법입니다. 아침에 영화관의 외부 음식물 입에 대해서 댓글을 많이 남긴 젊은 분의 글을 보면서 제가 떠오른 생각을 잠시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